중세 국어 문법입니다. 15세기에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할 당시에 나름대로의 문법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기역고경어 또는 종성체원이라고도 이야기하죠. 히읗 종성체원 두 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현대 언어에 어떻게 히읗 종성체원이 남아있는지까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기역고경어 한자로 써봤고요. 또 하나는 히읗 종성체원이라고 하면서 써봤습니다. 고경이라고 하는 말 참 낯설죠. 우리가 용언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봤죠. 용언은 동사형용사인데, 동사형용사는 어간에 어미가 붙는데 그것을 활용이라고 이야기하죠. 체원에 조사가 붙는 것을 고경이라고 하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역고경어는 체원에 조사가 붙을 때 기역이 살아나고 히읗이 살아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히읗 종성체원이라고 하는 것은 체원에 히읗이 종성으로, 즉 받침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오늘날 현대문법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조금 깊게 공부하는 국어 수업 시간, 또 요즘 공무원 시험에 보게 되면 종종 기역고경어와 히읗 종성체원들이 나오고, 또 고등학교 과정 속에서도 고전 문법을 중시하는 선생님은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 적어봤습니다. 나모라고 하는 것, 지난 시간에 용비어천가를 설명할 때 불이 깊은 남간 그랬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는 거죠. 이때 나모, 나무목이죠. 여기 이렇게 소가로가 아니라 대가로를 친 것은 얘와 얘가 의미는 같죠. 얘도 나무, 얘도 나무인데 얘는 음이 나모고 얘는 나무목이기 때문에 음이 다를 때, 소리가 다를 때는 대가로를 친다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체원 혼자 단독으로 쓰일 때는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조사를 만나게 되면, 여기 이제 조사를 이렇게 만나게 되면 고경체라 그래서 미음과 기역이 이 종성 맨 마지막에 붙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종성체원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다 그랬죠. 그러면 얘는 체원에 조사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고경체라고 하고, 얘는 조사를 만나지 않고 혼자 단독으로 쓸 때 단독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라고 하는 주격조사가 나오게 되면 기역이 이리로 올라가는 거죠. 이것을 연철이라고 하죠. 이어적기 하게 되면 남기가 되는 거죠. 남기는 오늘날 나무가 그런 뜻이 되는 것이고요. 이 장에 불이 깊은 남간 그랬을 때 나무는 그 소리죠. 그러면 고경체가 되고, 여기 얘가 양성이니까 안, 모음조화로 양성이 나왔죠. 그러면 올려 쓰게 되면 남간 되는 거죠. 그래서 뿌리가 깊은 나무는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나무를 그렇게 되면 여기에 얘가 양성이니까 아래 양성을 써서 모음조화 일으켜서 올렸으니까 남갈 이렇게 된 거죠. 뿌리 깊은 나무를, 뿌리 깊은 나무는, 뿌리 깊은 나무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요 와라고 하는 조사를 만나게 되면 이것을 무엇과 할 때, 또 뭐뭐와 할 때 더불어 뜻을 가지고 있는 조사를 만나게 되면 이것대로 한다면 남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고 오게 되면 기억이 와서 남과가 될 텐데, 얘만 예외입니다. 얘가 오게 되면 그냥 옆에 나란히 적어서 나무와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기억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 특별한 예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려느라고 하는 말이 있죠. 려느. 오늘날에는 타인, 다른 사람 할 때 과거에는 려느라고 했습니다. 여기 타인 이렇게 썼죠. 역시 대가로를 썼습니다. 역시 려느를 단독체로 쓰고 와라고 하는 조사를 만나게 되면 이때는 기억이 살아나지 않아서 려느와 되지만, 다른 사람을 하게 되면 여기에 얘가 음성이니까 을이 나온 거죠. 올렸으면 년글,
이것은 다른 사람을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년글 써봤고요.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되면 여기에 이를 쓰면 되겠죠. 주격조사 올렸으니까 년기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기역 고용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에는 시읒 종성체언 또는 시읒 고용어를 한번 살펴볼까요? 하날, 땅, 특별한 단어들은 항상 뒤에 체온을 조사를 만나게 되면 시읒이 뒤에 나와 있는 거죠. 하날 요 자체로만 보면 얘가 종성이지만 뒤에 조사를 만나게 되면 시읒이 또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날 해놓고 리을 시읒인데 얘가 맨 마지막에 있다. 그래서 시읒 종성 체온인데 이를 만나게 되면 올렸으니까 하날히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날에 하늘이 아름답다, 하늘이 푸르다 할 때 이렇게 쓰는 것이고요. 이제 과라고 하는 자음으로 시작되는 조사가 오게 되면 이때 여기에 시읒과 기역이 축약되면 키윽이 되겠죠. 키역이라고 발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항상 키윽이라고 발음해 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키역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발음입니다. 키윽. 그러면 히읗과 기역이 만났으니까 키윽이 됐으니까 하날 화 이렇게 표기해야 되는 거죠. 하날 화. 그 다음에 내희이로 발아래 가나니 그랬었죠. 내 천자가 되는 거죠. 냇물. 여기 시읒이 오고 이가 오니까 내희는 냇물이 내가가 이런 뜻이고요. 역시 과를 쓰게 되면 히읗과 기역이 만나서 키우게 돼서 내과. 이것은 냇물과 광 또는 냇물과 바다라고 했을 때 요 과가 나오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히읗곡 용어를 살펴봤는데 그러면 하나 더 볼까요? 하늘과 땅 했을 때 하늘천 따지 그랬을 때 여기 시옷 디귿 합용병소 어두 자음군이 나와 있고 시읒이 나와서 따히 또 기역이 나오게 되면 히읗과 기역이 만나서 축약돼서 키읔 따과 그것은 땅과 이것이고요. 그러면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오늘날 현대 국어에서도 시읒이 남아있는 흔적을 보자 그랬을 때 여러분 정육점에 가게 되면 암돼지라고 쓴 집이 너무나 많아요. 이때 암이라고 하는 말도 지금 시읒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암퇴지라고 쓴 것은 왜 퇴가 났을까 상당히 궁금하죠. 이것은 시읒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히읗과 디귿이 축약돼서 티읒이 된 거죠. 이때는 티귿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앞에서 키윽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티읒입니다. 암퇴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정육점 간판에 암돼지라고 써 있어서 주인에게 가서 여기에 하나 더 쓰시죠. 암퇴지가 맞습니다. 그랬더니 싫습니다. 요거 하나 긋게 되면 간판을 바꿔야 돼서 그냥 놔두겠습니다. 라고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정확하게 써야 되겠죠. 암수할 때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에 히읗이 와서 닭을 만나게 되면 수닭이라고 안 하잖아요. 히읗이 나와서 수탉이라고 하죠. 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수개라고 하지 않죠. 숙회 다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롭지 않나요? 15세기 때 있었던 시읒 고용, 시읒 종성 체온이 현대어에도 이렇게 남아있는 흔적들을 살펴봤습니다. 용비어천가 2장을 공부하면서 여기까지 살펴보니까 그런대로 흥미롭네요. 여러분 고맙습니다.